조선 궁중기사. 부녀자들이 저를 찾는 이유. 와룡사주지 설현의 간통사건. 태종 4년인 1404년 12월 8일 사간원에서는 가끔 벌어지는 사찰과 관련된 추문들은 여자들이 절에 올라가 생기는 일이다. 여자 혼자 절에 올라가거나 무리지어 가도 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2월 8일 을의 두 번째 기사 1404년명 영락 2년 형옥토목공사 서경 부녀자의 절 출입 등에 관한 사간원의 시무체 불시에 도는 세간을 떠나서 속세를 멀리하는 것을 종지로 삼고 부녀의 도리는 단정하고 정숙하여 스스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주로 삼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가에서 법령을 엄히 세워 무릇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를 금단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풍교를 밝게 하였습니다. 근래 법령이 폐지되고 해이해져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이 길에 끊이지 않으니 공공연히 음행을 저지르고 절개를 잃는 것이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되는 듯 심히 시정의 아름다운 법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유사로 하여금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부모를 추모하는 법회를 물론하고 일절 모두 금단하여 풍속을 바루도록 하소서. 이에 태종은 요즘 부녀자들이 절에서 취한 행동들을 한 사건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이는 풍속이 점점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들이 점등한다고 해서 혹은 죽은 사람의 넋을 빈다고 해서 사찰을 혼자 가는 것을 금하려고 하는데 절에는 남자 중들도 있으니 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관들은 고려 신돈의 예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교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고려 말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개혁을 하던 신돈이 어느 날부터 여자들을 거느리며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비리는 용제총화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인용하면 신돈은 사대부 처첩을 가늠하기 위해 죄가 없는 남편을 가두고 처첩들이 남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신돈의 집에 오면 집에 들어서서 중문에 들어서면 몸종이 맞이하고 안대문을 들어서면 신돈이 어두운 골방으로 아내자들을 맞아들이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신돈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며칠이건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또 거역하는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벌주고 귀양 보내거나 아예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사대부 처첩들은 남편이 갇히기만 하면 우선 곱게 얼굴 단장부터 하고 신돈의 골방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속이 지저분해 고려가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신돈은 양기가 쇠할까 해서 백마의 하초를 잘라 분말로 만들어 먹고 지렁이를 회로 먹었다고 합니다. 태종 5년인 1405년 11월 21일 사원부에서 불교의 퇴폐암을 열거하다 금산사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금산사에 있는 주지 도징이 그 절의 여종인 강장과 강덕자매를 간통한 사건이 벌어졌고 잇따라 와룡사주지 설현도 절에서 부리던 가희를 비롯한 5명의 여종들을 간통한 일이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혁파하기 위해 강공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 난감한 사건이 터졌는데 부녀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순금사옥에 투옥되어 있던 중설현이 감족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원부 장령 이명덕이 와룡사주지 설현을 도와주는 고위 관료들이 있다며 그 명단을 발표했는데 승려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설현은 권력층에도 줄이 닿아 있었습니다. 경상도 진주 와룡사주지 설현은 그 절의 종가희 등 5명을 간음했다는 혐의로 진주 목사 안노생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설현은 진주를 탈출하여 한양으로 잠입해 들어와 은거하다 체포되었습니다. 명단에는 의연대군 이화, 한평군 조연, 대우관 강진, 산원 홍상검, 원윤, 이대군 등을 열거했는데 왕은 그들 이름을 상소해서 빼라고 하고 간통 혐의자를 잡으려고 대군들의 집을 지키는 군사도 철수시킵니다. 설현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탈옥해 도망 중이던 설현이 순금사의 그물망에 걸려들어 설현을 순금사옥에 투옥시키고 대강과 형조 그리고 순금사의 합동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합동신문은 중윤제 등 4에서 5명의 연루자를 밝혀냈는데 설현은 간통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 60대의 해남 수군에 충군되었고 그를 비호했다고 의심되는 대호군 강진과 산원 홍상검도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기를 뒤흔드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종해정은 차명에 해당되나 훈단계 감하여 장 100대를 때려 경상도 기장현을 유배시키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석방시켰습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5일 개의 두 번째 기사 1406년명 영락 4년 초인인 중 설원이 도망하는 것을 도운 대오군 강진 등을 귀양 보내다. 전 대오군 강진을 원주로 전산원 홍상검을 연산으로 유배시켰다. 대간에서 상언하였다. 죄인을 감추어 주는 것은 법으로는 마땅히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중 설현이 죄를 범하고 도망 중에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의안대군 이화 원인 이덕근 한평군 조연, 전 대오군 강진 전소윤 이난 전산원 홍상검 등이 돌려가면서 숨기고서 잡거나 고발하지 아니하고 몰래 도제들과 내통하게 하였습니다. 공사가 불귀한데 관련되므로 위를 속이고 법을 무너뜨린 죄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소유를 보내어 파수하여 지키게 하니 임금이 이화 등은 모두 훈친이라 하여 명하여 거론하지 말게 하고 다만 강진과 홍상검만 유배시키고 장령 이명덕을 불러 꾸짖기를 이 같은 작은 일로서 대군의 집을 파수하여 지키게 하는 것은 매우 정도에 지나치다. 이 뒤로는 다시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본대수를 이화의 집에 보내어 소유로서 파수하여 지키는 자들을 쫓아내게 하였다. 왕은 사찰의 음란함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절간에는 여자들 혼자 드나드는 것을 일체 금지시키고 그 광경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100필의 면포를 상으로 내리도록 한다. 또한 절간의 노비는 일체 두지 못하게 하며 전국의 사찰에 두고 있는 노비의 수를 확인해서 보고하라. 한 달 뒤 전국 사찰에서 일을 하는 노비들을 모두 몰수했는데 총 8,600명이었으며 그들을 모두 군기감과 내자시에 배정했다가 다시 얼마 뒤 그 가운데 절반은 골 밖으로 풀어주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사찰 주위에 음란함을 비유하는 시가 사람들 입에서 전해졌는데 승려와 양반과 여성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사설시 중 한 편을 보겠습니다. 중놈도 사람이냥 하여 중에 성낙 나 배고 내 족들이 중놈이 배고 중놈의 장삼 나이 불러 덮고 내 치마란 중놈이 덮고 자다게요. 성낙과 족들이 하나로 다음날 둘의 일을 생각하니 흥글한글하여라. 솜낙이란 솜나루 집주저리 모양으로 만든 승려들이 쓰는 모자인데 고려가사에 다음과 같은 노랫말만 보아도 고려마을 사찰 주변의 풍기문란함은 그도가 상당히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삼장사에 불공하러 가는데 그 절주지가 내 손목을 잡고 있네. 이 말이 절간 밖으로 새어 나간다면 상저에게 내가 한 말이라 할 것이라고 이르긴노라. 무튼 가족들의 무사한 영을 기원한다고 며느리가 절에 올라가면 그것을 굳이 말리는 시부모는 없어 바람난 부녀자들이 절에서 요승들과 간통을 저지르는 일이 당시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승려와의 간통은 신라시대부터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화랑세기를 보면 천주사라는 궁궐 내 사원에서 당시 신라 왕실을 뒤흔든 간통 스케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왕비의 간통 상대는 그곳 승려인 묘심이라는 남자였고 간통이 발각됨으로써 남자는 죽임을 당하고 왕비는 폐위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사금갑이라는 설화성 짙은 이야기로 포장돼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부녀자들이 절을 찾는 이유, 와룡사주지 설현의 간통 사건이었습니다.